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북한 매체에 무슨 보도가 나왔는지 저희가 또 이렇게 면밀히 봤는데요. 식량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중요했던 옥수수. 이 옥수수를 화제로 한 영화까지 틀어가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 자력갱생,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북한 예술 영화 중에 진심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지난주에 방영이 됐는데 잠시 한 대목 보고 북한 식량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삼작업반에선 벌써 오사리를 다 뵙겠구만요. 예, 우리 작업반에선 그저 들어오는 족족 다 베낍니다. 예. 이거 번개불에 콩 닦아 먹듯 한다더니 정말 신바람이 났습니다. 올해 같은 국면에야 왜 신바람이 나지 않겠나요? 자, 보시오. 작년에 비하면야 얼마나 잘 됐다고요? 예. 이게 생골 포장한 냉이죠. 예. 근데 이렇게 손맛이 가볍네. 그러게 말이네. 바람도 노처럼 거꾸는 게 잘 여물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요. 야, 이렇게 갑자기 썩을 줄이야. 아이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경영위원회 잘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걸 그랬어요. 무슨 소리라나. 그래도 창자에 넣었으니 이만이 나지. 만화에서 그냥 비를 맞췄더라면 어쩔 뻔했나. 아, 그래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했으면야 다스톤이 아니라 쉰편이 변질에 가서도 눈 감아줄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관리위원장이 무사치 못할 것 같다나 봐요. 아, 얼마나 속이 상하고 겁이 났으면 아예 자리를 피고 누웠겠나요? 자, 고 부원장님 혹시 저 진심이라는 뭐 조선 예술 영화라고 소개를 하던데 좀 간단히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네. 옥수수 양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창자라고 해서 네. 이렇게 벽을 세고 땅에서 띄워놓고 말리는 방법, 창고가 창자라 그래요. 아. 그 창자에 제대로 말려서 납품을 해야 되겠는데 네. 말리면 수분이 빠지니까 키로수가 적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부에 이미 보고한 수확량이 있으니까 그냥 젖은 옥수수를 납품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게 썩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걱정하는데 사실은 어떤 그 농장 경영위원장이나 뭐 농장 관리위원장들이 네. 그 수확량을 맞추려고 물기를 안 빠고 그냥 넘겼다가 결국은 다 썩어가지고 네. 망했다는 건데 네. 저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북한에서 네. 아직도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저런 영화를 만드는 게 지금 2000년대 중반에 저 영화가 나와서 아, 2000년대 중반에 만든 건가요? 영문에서 봤는데 네. 이전 2002년 7월 1일 경제 개선 조치 이후에 저런 부정적인 현상들도 영화에 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김정은이 나오기 전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부터 저런 현상들을 없앱시다 해서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는 영화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자기의 어떤 출세나 네. 공명을 위해서 국가는 생각하지 않다니까 그 귀한 옥수가 썩었고 결국은 당에서 비판받게 생겼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그런 영화인데 네. 옥수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김일성 주석은 58년도에 박곡식이 주식은 강냉이다. 왕은 강냉이다. 네. 옥수수다. 네. 근데 98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은 박곡식의 왕은 감자다. 옥수수에서 감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김정은은 남새가 박곡식의 기본이다. 아. 남새라는 건 북한말로 여기 말하면 채소인데 네. 그래서 이제 채소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게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옥수수가 굉장히 빨리 자라고 잘 크긴 하는데 네. 토질이 많이 변해요. 아, 옥수수를 심으면요? 그리고 이게 비료가 없으면 옥수수 농사는 망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 때 산을 계단식 밭으로 만들면서 네.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옥수수 농사도 안 되고 비가 오면 흙이 줄로 내려가지고 강이 높아져서 홍수 피해가 나는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정일 위원장이 98년도에 옥수수를 빼고 네. 박곡식이 왕은 감자다. 그래서 감자 농사를 많이 했죠. 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마다 요즘에 살림이 굉장히 북한이 취약하잖아요, 홍 박사님.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옥수수 심어라 해가지고 산마다 옥수수 심고 한 이런 것도 원인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다 말해주는 건데 네. 아까도
한번 보고를 금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영화 말이죠. 네. 어느 정도 보고했는데 이게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네. 보고가 잘못됐으니까 수확량이 조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탈곡한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한번 보고한 것이 잘못되면 엄히 처벌받으니까 이걸 수정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다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김일성이 옥수수 농사해라 이러니까 옥수수를 막 심는데 단위 면적당 본래 적정량을 심는 게 아니라 2배 네. 정도를 심어 놓으니까 아, 2배를 심을 때는 비료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주면은 그래도 네. 되는데 네. 근데 비료가 지금 북한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상태에서 빼곡하게 심으니까 이게 암꽃이 피질 않는데요. 암꽃이 펴야 이게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욕심만 앞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고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질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른 농사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시대 와서는 이게 감자가 더 좋다라고 또 해가지고 감자 또 하는데 네. 지금은 또 채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식량 뭐 한때 뭐 열대 매기도 하고 이제 양어장 그 고기는 이 어선이 전부 지금 낙후돼 있으니까 네. 멀리 가서 잡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길러라. 아. 기르는 거는 어선이 필요 없잖아요. 양어장에서 그래서 길러라. 길러라 그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채소를 이제 강조한다는 거죠. 네.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지금 금년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 식량난이 올해도 여전히 어렵다. 이동훈 의원님, 뭐, 어떻게 식량난이 뭐, 그러니까- 거름이라든가 농사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북한에서 필요한 식량이 한 650만 톤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500만 톤 정도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150만 톤 정도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그 가뭄도 있었고 반대로 또 홍수도 심했고 특히 그 더위가 심해가지고 작황이 한 40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250만 톤 모자라니까 굉장히 그 심각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뭐 텃밭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협동농장 외에서 생산하는 걸로 메꿀 수도 있고 수입으로 메꿀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그 대북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걸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에 많이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세계 식량 계획 같은 경우도 그 어린이 특히 그 부녀자한테는 지원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한 5천만 달러 정도 그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한 반도 안 모인 모양입니다. 우리 정부도 800만 달러 지금 지원하려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사실은 그래서 6.12 정상회담 앞두고 미북 간에 협상할 때도 판문점에서 협상할 때도 그 북한 측에서 비료하고 의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아까 홍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비료가 그 생산이 제대로 돼야지 또는 비료가 수입이 돼야지 그게 농사가 제대로 되거든요. 네. 근데 제재 때문에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심각한 식량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이제 옥수수에 이어서 김정일 시대 와서는 감자 얘기를 했는데 감자를요. 양강도 대홍단이라는 지역에 농장을 또 대규모로 지어가지고 거기다 또 국가적인 역량, 당의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감자 농사를 또 제대적으로 지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또 노래까지 만들었거든요. 그 노래까지 뭐 한때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잠깐 대홍단 감자에 대한 노래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외중대왕 감자 대홍단 감자 농고소 하나를 못 담겠죠. 이하 감자 왕감자 참매차예요 못 담겠죠. 뿔에도 뒷뿔에도 많이 심었어. 야호 지금 보신 것처럼 동요에도 이렇게 감자가 등장할 정도로 고 부원장님 지금 뭐 올해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요 아까 뭐 식량난 어렵다고는 했지만 감자는 또 풍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북한 뉴스는 일단 필터링을 해서 들어야 되는 거고 네. 저 감자가 옥수수는 뭐 정보당 헥타르당 뭐 3톤 4톤인데 감자는 50톤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대홍단에서. 네. 근데 감자 농사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관이 문제입니다. 어. 많이 나와서 그 감자를 제대로 된 창고에 넣어서 습도랑 보장하지 않으면 감자가 썩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감자가 또 나오면 저 감자를 북한 각지에다 배급을 주려면 철도 수송이 되고 자동차 수송이 되는데 철도 수송이 뭐 김현미 장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평양 개성강 철도 시속이 평균 20km밖에 안 된다. 네. 그거는 실제로 북한에서 기차가 15km에서 20km밖에 못 가거든요, 한 시간에. 그리고 가다가도 먹고. 그러니까 감자가 자꾸 그 산지에는 많은데 네. 실제로 이 소비지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요즘 말한 것처럼 제재가 네. 북한이 올 여름하고 가을에 종전선언을 많이 얘기하다가 제재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네. 제재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건 뭐냐면 비료도 안 들어오고 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장의 종전선언을 버리고 네. 이젠 제재 완화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자. 그래서 제재 완화 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도 가서도 제재는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거는 제재를 반대하는 대결전이다. 이런 말로 계속 제재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제재가 되고 제재가 되니까 비료도 안 들어가고 농산 물자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걸려 있으면 그걸 풀면 되는데 네. 연관 산업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다 그렇게 문제가 돼서 네. 올해 농사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듣는 얘기가 더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올해 농사 작황이 안 좋아서 네. 올 겨울 북한이 지내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김장철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도 배추 수확철을 맞은 모양이에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남새, 아까 고 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소를 많이 키우자.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는 그런 지금 그 시대인데 배추를요 무려 10kg, 100kg 아닌가요? 10kg입니다. 10kg, 네. 10.66kg, 10.66kg짜리 배추는 과연 어떻게 생긴 배추일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배추를 키워냈다고 북한이 또 자랑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한번 보고 관련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 배추가 우리가 이번에 새로 육성한 배추 93호입니다. 이 품종은 서출이 아주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포기 질량이 평균 8kg, 최고 15kg까지 나가고. 저 슈퍼 초대형 배추인 것 같은데 저는요 저 크기보다도요 저는 왜 뭐 화성 12형, 뭐 북극성 2호 뭐 이런 것처럼 왜 숫자 붙인 천안함 어뢰 1번 뭐 이런 것처럼 배추에도 93호를 붙이는 숫자를 붙이네요. 되게 그러니까 특이한 것 배추가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 있는 중에서 배추 93이 성공을 했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1호부터 그다음에 93호까지 93번째에 성공을 해서 10.66kg가 나왔다는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종자에도 벼종자에도 호를 붙입니다. 무슨 옹진 16호, 무슨 배천 15호. 그러니까 그 붙이는 게 북한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어떻게 네.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아태국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아태국이 3국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데 그건 아마 북한만에 가지고 있는 특색이 아닐까. 배추도 93호니까 93번째에 성공한 건지 93번째 종자가 저렇게 크게 잘 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인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마트 가면은 배추에 이렇게 누구 농장 내 배추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이름이 나오는데 숫자가 나오는 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북한에서는 그 배추를 팔 때도 하도 품종마다 차이가 있어서 포기로 파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판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킬로그램으로요? 우리나라 배추는 한 포기에 실한 건 한 2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그 북한에서는 아마 1kg가 보통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10.6kg짜리 그 배추 나온 거는 아까 우리 부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종자 개량일 수도 있지만 혹시 저게 그 GMO 식품 유전자 변형을 해서 연구해서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약간 생각도 드는데 최근까지는 북한이 이른바 GMO 프리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은 생산하지 않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 점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북한 식량 문제를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네네네. 금년에 지금 비핵화 문제 가지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북한이 과연 제재로 얼마나 어려울 건가. 네. 제가 지난번까지 나와서도 북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 그랬는데 금년에 식량 사정만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훨씬 줄어들어서 작년에 500만 톤 생산했고 네. 금년에는 400만 톤이라 그러는데 그럼 650만 톤이 필요하다고 보면 250만 톤이 부족한데 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남한의 절반밖에 안 돼요.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하면 남한의 절반밖에 안 돼요. 아주 생산량 그것이 이제 제일 떨어지네요. 중요한 게 네. 비료가 부족하고 아. 농약도 부족하고 네. 그런데 이제 비료나 농약 이런 게 다 중국에서 수입도 잘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올해는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랬고 고온 현상이 있어가지고 고온이 또 농업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고요. 네. 그리고 종전에는 우리가 40만 톤까지 식량 지원됐는데 최근에 다 끊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금년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북한에 나타나는 지금 현상이 네. 군이 완전히 약탈하는 군이 돼가지고 군도 다 너네들이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네. 군이 주변에 사기도 치고 그다음에 뭐 근광 개발하자고 주변에 돈 있는 돈주들을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 네. 계약을 해놓고 돈을 받고선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사기치고 약탈하고 그렇게 네. 되고요. 공무원들이 배고프니까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농촌의 의사들이 의료센터에 나오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보다 교사가 결석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기관원까지도 그러니까 보안원까지도 자기 돈 벌러 나간다고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나름으로 외부의 평양에서 우리가 보는 거와 달리 굉장히 지금 식량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네. 굉장히 이상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네. 김정은이 그러니까 그런데 좀 착안해서 비핵화로 나가서 좀 먹고 사는 쪽으로 좀 올겨울에 좀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양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평양에서 발신하는 뉴스를 보면요. 오히려 아주 작은 유치원 아이들까지 뭔가 우상화 교육을 또 강화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오는 이 김씨 집안 일가에 대해서 우상화를 강화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방영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토막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것을 우리 동무들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는 것을 밝혀내시어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셨답니다. 어리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선생님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도 하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체제를 하나로 결속시켜서 위대한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저는 소리를 저 있을 이루었는데 때도 공부처가 참 많이 한 건데요. 아,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이 되잖아요. 수학은 당연히 근데 그렇죠.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 그 말씀이 틀렸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네. 어쨌든 뭐 유치원 정말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최근까지도 북한 체제를 우상화하고 있는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